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러닝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러닝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정착 이것만 알아도 A+, 한국 체류 절차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 한국 체류 절차. 첫 번째, 한국 체류 절차 소개. 두 번째, 체류 고충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체류 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네. 여러분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한국의 입국 심사를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한국 체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국 체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한국어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해주고 비자는 사증이라고 하며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여러분 나라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땅땅땅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요가 여권이고요. 비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입니다.
당신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입국하려고 합니다. 왜? 공부하러 오셨군요. 땅땅땅. 일하러 오셨군요. 땅땅땅. 그러니까 비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을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르려고 하면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왔어요 또는 내가 몸이 좀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마약 중독자 등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총이나 칼, 화약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나 마약, 그리고 총이나 화약 같은 위험한 물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못 들어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체류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까요? 체류 자격은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로 나누어집니다. 단기 체류, 장기 체류. 단기 체류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0일까지 머무르는 것을 한국에서는 단기 체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장기 체류는 유학, 연수, 결혼,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한국에 있을 거예요. 왜? 유학, 공부할 거예요. 연수, 무엇을 배울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사업할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장기 체류라고 하고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90일 이전에 출입국이나 외국인 진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이사, 그러니까 체류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난민입니다. 난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자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의 난민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진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체류일지의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 국적 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본인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5를 받으시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올 때도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민자 관련 어휘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자 관련 어휘집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F5를 받으시려고 하면 필요한 어휘들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체류 자격을 변경하다. 체류 자격. 내가 처음에는 외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D2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비자를 변경해야 되겠죠? F6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D2에서 F6로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화시험을 보다. 기화시험은 이제 F5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민자가 되기 위해서 기화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기화시험에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맞아요. 요즘은 기화시험 문제들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쉽게 기화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요건을 갖추다. 요건을 갖추다. 자, 비자,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을 한국에서는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고 해당 비자를 알맞은 요건을 갖춰야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E7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 비자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야, 요건을 갖추어야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절차를 밟다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맞게 절차를 밟으셔야지 우리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에 통과하다. 내가 서류를 접수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심사에 통과하다. 심사에 통과하여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영주권 F5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표현이 영주권을 얻다입니다. 영주권을 얻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체류 자격 부여 허가 신청서와 조건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나 이제 한국 사람이 돼요. 한국 사람으로 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 국적을 취득하다. 국적을 취득하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 후에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국적을 변경하려면 국적을 바꿔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나라들도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기와 절차 관련 어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민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관련된 절차에 관한 어휘입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기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다, 면접 심사를 받다, 기와 허가 통지서를 받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청하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 반납하다, 그리고 기와 절차가 완료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기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다, 면접 심사를 받다, 기화 허가 통지서를 받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청하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다,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다, 기와 절차가 완료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국적 취득 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되고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시니까 나 국적 취득했어요. 국적 취득 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느 공공기관에 간다고? 등록기준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등록기준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갑니다. 자, 가셔서 어떤 일을 한다? 외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나 이제 중국 사람 아니에요. 자, 그리고는 본국 대사관에 가셔서 외국 국적 포기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어떻게 한다? 주민등록 신고, 죄송합니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땅땅땅 인정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적 취득 후에는 여러분이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직 국적까지는 멀었지만 한국에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쩌면 한국 사람으로 사려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체류 자격이라든지 지금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체류와 관련되게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류 호충 관련 어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은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가 어려워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요. 두 번째, 한국어 발음이 이상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언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체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적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국적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체류를 하면서 국적이 없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 것도 체류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해요. 비자 연장 신청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요. 맞아요. 선생님이 요즘 외국인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는데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선생님 비자 연장이 어려워요. 비자 변경이 어려워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선생님 어려워요. 결혼 이민자는 결혼 이민자대로 어려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류 고충 중에 요즘 비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마다 비자를 연장하는 것도 어렵고 비자를 연장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복잡하다는 것도 체류 고충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피해를 받아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고충,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피해를 받아도 말할 곳이 없고 피해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한국어 선생님도 좋고요. 아니면 주변에 함께 있는 지역 주민도 좋고요. 또는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어려움,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체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한국 체류 관련 어휘들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법 활동은 치고와 왔더니 어떠니입니다. 치고 왔더니 어떠니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우리 치고는 명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또는 하나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는 모두다 또는 에는 특별한 하나를, 그래서 뒤에는 부정문 또는 수사 의문문이 옵니다. 부정문은 여러분 no 아니에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사 의문문은 우리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뭐뭐는 없어요 또는 뭐뭐는 못 봤어요. 뭐뭐는 있을까요? 뭐뭐는 있을까요? 라든 같은 수사 의문문들을 사용하는 것이 뭐뭐 치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면접 심사 빨리 끝난 편이다. 우리 면접 심사는 어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 특별해. 모두 다가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면접 심사 치고 빨리 끝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에 사는 사람,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크고 작은 문제가 옵니다.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한다? 외국에 사는 사람 치고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모두 그래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국 사람은 모두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 치고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요즘 사람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여러분 다 휴대전화 있으시죠? 모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 요즘 한국 사람 치고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고는 모두 다 또는 특별한 하나를 이야기할 때 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법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어떠니 어떠니입니다. 어떠니 어떠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원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떠니 어떠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캠핑을 가다 피곤하다. 그래서 어떻게? 캠핑을 갔더니 피곤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결과를 이야기할 때 어떠니 어떠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 갔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동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때도 우리 어떠니 어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문법을 우리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어떠니 어떠니를 확인해 볼까요? 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서류 제출은 잘 했어요. 네, 한국말이 서툴다고 말하다 통역을 도와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과거의 행동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했더니 통역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바씨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다 시험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온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약속 취소가 되었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랬더니 은행에 가다 문이 닫혀서 돈을 못 찾았어요. 자, 나의 행동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은행에 갔더니 문이 닫혀서 돈을 못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국 체류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라이브 수업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